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외롭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달콤한 행복은 잠시뿐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병을 간병하다 노후가 망가지고 자식들과 의절하며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다 파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쉽게 재혼을 결정하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의 행복이 아니라 황혼의 지옥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이 과연 정답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혼하자마자 배우자가 병을 얻어 간병인 신세가 된 사례입니다. 이정호 씨는 72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야 바쁘게 살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선자 씨는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저도 남은 인생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노후를 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만남을 이어간 후 두 사람은 주변의 축하 속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손을 잡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선자 씨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과 심장질환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정호 씨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원래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선자 씨는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자기 연금과 노후 자금을 써가며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간병이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야 했고 음식을 조절해야 했으며 병원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밤에도 숨이 가쁘다며 정호 씨를 깨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 선자 씨의 자식들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의 자식들이 병세가 심해지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은커녕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히 아저씨 목 아니냐? 라는 식이었습니다. 치료비도 간병도 모두 정호 씨가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무료 간병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몇 달 후 정호 씨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여전히 병석에 있었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셔야죠.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결혼을 후회하며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결국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건강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평생 간병 계약을 맺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해 의절당한 사례입니다. 박영자 씨는 69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손주들도 크면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동식 씨는 72세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몇 마디 나누던 사이였는데 하루는 그가 다가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 혼자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동식 씨는 다정했고 늘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을 때 그는 늘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말에 고민했지만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재혼 소식을 전하자마자 아들과 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뭐 하려고요? 혹시 저 남자가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 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갔고 아들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랑은 끝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라는 말을 했지만 가족이 영자 씨를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이동식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던 손주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엄마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식 씨와의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도 점점 무뚝뚝해졌고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 부부인데 돈 관리는 같이 해야지. 라며 은근히 간섭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말한 게 맞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싫어서 선택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불러왔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해결하려다 더 큰 외로움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배우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례입니다. 김종택 씨는 74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날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고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는 67세로 성격이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죠? 저도 그래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 만나고 나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게 만나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김종택 씨는 고민했지만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혹시 그 여자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면서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부인데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뜬금없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살자는 의미라며 설득했습니다. 김종택 씨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종택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에 있어야 할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해 재산 상황을 확인해 보니 명숙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인출한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종택 씨가 따지자 명숙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 끝났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까 나가주세요. 김종택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렸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서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한순간에 집도 돈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황혼 이혼한 사례입니다. 최성호 씨는 71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말도 세련되었고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라는 그녀의 말에 성호 씨는 공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애할 때와 달리 함께 살다 보니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늘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냈고 집안이 조용하면 답답하다며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 좀 신나게 살아야지. 라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음식 문제도 끊임없는 갈등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는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지만 영자 씨는 양념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이제 좀 적응 좀 해요. 내가 늘 먹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어요? 라며 그녀가 강하게 나오자 성호 씨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왜 나한테 맞추지 않는 거요? 결국 매 끼니마다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차이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깔끔한 성격이어서 집안이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털털한 성격이라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고 설거지도 밀려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면 영자 씨는 너무 깔끔 떠는 것도 병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개월 지속되자 둘 다 지쳐갔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서로 참고 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터졌습니다. 영자 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서 늦도록 기다리며 연락도 없는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자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돼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던 결혼이었기에 이혼하는 것도 조용히 끝냈습니다. 이혼 후 성호 씨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싫어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5번째 사례는 재혼 후 생활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례입니다. 이강철 씨는 67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 대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5세로 남편과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강철 씨는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다 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강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서로 기대며 사는 게 낫다. 는 생각이 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철 씨는 노후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의 생활비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생활비만 더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씀씀이가 컸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며 고급 음식과 외식을 즐겼고 옷도 자주 새로 샀습니다. 게다가 박순자 씨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저축해둔 돈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에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강철 씨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병원비까지 모든 지출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철 씨는 연금과 저축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은행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여행 다니면서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강철 씨는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슨 여행이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여태 고생만 했어요.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어요.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강철 씨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적금을 깨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도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자식이 찾아와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강철 씨가 난색을 보이자 박순자 씨는 한 번만 도와줘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을 줬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강철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부족함 없이 지냈지만 재혼 후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박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생활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강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싫어서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씀씀이, 경제적 상황,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후 외롭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나이 들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사는 노후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사는 노후가 왜 축복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후 계획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과 사회생활에 치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선택과 계획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율성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해야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번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경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유입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식습관부터 생활 리듬까지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조정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요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타인의 간섭 없이 나의 몸 상태에 맞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며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독서, 명상,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원치 않는 친척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많지만 혼자 살면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랜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노후는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오롯이 나를 위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제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계획하고 즐길 차례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노후,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의무로 인해 원치 않는 관계까지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혼자 살면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만 소통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무적인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척 모임, 불필요한 경조사 참석, 어색한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는 피곤함만 더할 뿐입니다. 이제는 가야 하나? 가 아니라 가고 싶은가? 로 인간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또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유지했지만 노후에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더 자주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배움이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끊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강요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이 곧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혼자 사는 노후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삶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자유이자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거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축복 중 하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나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크고 작은 간섭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부터 생활 습관까지 타인의 일정에 맞춰야 하고 때로는 건강 문제까지 가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최적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밤을 즐기는 사람이든 규칙적인 삶을 살든 유연한 일상을 원하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즐깁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면 왜 그런 운동을 하느냐?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마라 같은 불필요한 간섭이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건강법을 실천하며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식단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지만 혼자 살면 철저하게 나의 건강을 중심으로 식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직접 요리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작은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존엄성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나 여가 생활도 온전히 자신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는 취미 생활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두고 다툴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지막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선택을 하며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자유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누구의 간섭도, 잔소리도, 강요도 받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사소한 일에도 타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있든 내 마음대로 생활 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다면 읽고 밤에 갑자기 음악이 듣고 싶다면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조차 자유롭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식사 메뉴를 맞춰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밥을 먹어야 하지만 혼자라면 내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춰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히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공들여 요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식사하는 즐거움은 혼자 사는 노후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두고 싸울 일도 없고 집안 정리를 강요당할 일도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구를 배치하고 내 취향대로 공간을 꾸미며 온전히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작은 행동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만 혼자 사는 순간부터 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좋은 감정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온전히 나를 위한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일도 줄어들고 괜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친척 모임,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할 때만 사람을 만나고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 의무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나가야 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축복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여행과 외출의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혹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떠나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내일은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계획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원치 않는 모임에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고 불편한 인간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불필요한 친척 모임, 의미 없는 동창회, 부담스러운 경조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오롯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강요된 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자유는 결국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억지로 마주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원치 않는 자리에서 피곤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어디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지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춰 살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타인과 얽혀 지내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지적과 간섭이 따라오고 때로는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느껴야 합니다. 반면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어떤 실수를 하든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깜빡하거나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잊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런 사소한 실수조차 잔소리로 돌아오지만 혼자 살면 누구에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조용히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조금 느리게 움직이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실수하더라도 내 리듬대로 다시 해보면 됩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전적인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고 철저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낭비해도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도 투자에 실패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사는 노후는 나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실수를 할 때마다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왜 그래?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실수를 해도 나만 알고 지나갈 수 있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수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의 실수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적 평가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삶,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 외로운 게 아니라 축복이네요. 맞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이며 선택이며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에게 맞춰 살 필요도,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며 실수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 는 생각으로 재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라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진짜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결정했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상속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에 재혼한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부인데 생활비를 같이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재산이 얽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과 집이 내 자식이 아닌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재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 예상하지 못한 빚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그 빚의 일부를 함께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혼은 더 복잡해지고 재산 분할로 인해 내가 모은 돈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만나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내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몇 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라면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에 이 씨는 처음에는 선뜻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자 돈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약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잃고 난 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린 것이었구나. 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내 인생 마지막을 망쳤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년이 병간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배우자의 간병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는 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삶도 그 병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목욕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병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배우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도 바쁘니까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순간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간호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내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나는 언제 쉬고 언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선택권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상대방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간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또 다른 희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기존 질병이 있는지, 가족들의 간병 태도는 어떤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서로 돌봐주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혼했다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병간호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가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성이었고 함께 노후를 즐길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밤새 돌봄까지 모든 것이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새엄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씨는 끝없는 간병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아니라 환자와 결혼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 남은 인생을 간병의 굴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후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막상 재혼을 하고 나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 후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재혼한 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감정적인 부담 등이 얽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연금 나눔, 심지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생활비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런 법적 분쟁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결국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야지라고 말하며 재혼을 응원했더라도 막상 이혼을 고려하면 그 나이에 또 이혼을 하겠다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 나이 들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 이혼자들이 다시 혼자가 될 바엔 그냥 참고 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혼 후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참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외로움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서둘러 재혼했다가는 이혼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 채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얽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정말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했을 때 나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재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 씨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강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 매일 부딪혔고 점점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고 남편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내 몫을 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참고 살아. 라며 반대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편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이미 오랜 세월 고착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조차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한 사람은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참고 이해하려 해도 결국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식습관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선호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외식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청결과 정리 습관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은 쌓이고 결국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게 전략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계획 없이 쓰는 스타일이라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생활 습관 차이는 젊었을 때는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 나이에 내가 왜 맞춰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반복되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니 덜 외롭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을 텐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그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김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었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TV를 켜두고 잠드는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었고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라며 서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은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라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음식 취향 하나조차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청결 문제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김 씨와 옷을 아무데나 벗어두고 설거지도 미루는 남편.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후회하며 이혼을 결심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행복했다.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재혼은 평생을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무작정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남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초라한 기분이 들고 결국 혼자 남았을 때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남는 것은 상처와 외로움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락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바쁜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거나 가치관이 달라졌거나 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키워줬으니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착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편안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낼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질 때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인간관계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갖고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나가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당신은 지치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사회적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아가며 어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어차피 진짜 친구만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부모 모임, 동창 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쓸데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노년이 되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이런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아끼고 함께할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남을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후를 스트레스 없이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과감하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돈과 마음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신체적 약점이 생기면서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집착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항상 자신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가장 흔한 문제가 경제적 착취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